바랍니다. 상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평택시의 제2차 정례에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김혜영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14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 그리고 지난 12월 5일에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수정 예산안은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파생된 의안이므로 이에 포함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상임위 예비 심사 결과를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됐던 사항 외에 예산을 꼼꼼히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시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실장 조원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최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우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한준희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임보경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보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문재홍 세정과장입니다. 차재룡 징수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획항만경제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7쪽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5,805만 원이 증액된 1조 1,986억 5,9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8,880만 원이 감액된 757억 1,7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승인의 신청 요청된 계속비 및 명시 2월 사업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4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 예비비는 108만 원을 감액하여 54억 6,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의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147억 261만 원이 예상되며 2026년에는 2025년 대비 58억 원가량 줄어든 2,088억 7,038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개정의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9억 2,177만 원이 예상되며 2026년에는 2025년 대비 1억 1천 원가량 늘어난
50억 3,792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295억 2,446만 원이 감액된 1조 1,450억 6,872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드리고 세출 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20억 5,956만 원이 감액된 622억 5,467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0억 4,303만 원이 감액된 207억 2,589만 원입니다. 소송수행 지원과 시민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법률 상담관 수당 등 9억 2,712만 원과 지속가능 발전 활성화를 위한 일반용비 및 고개의 보조사업에 3억 2,7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재원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예산성과금 및 위탁사업비 등으로 3억 4,9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항만수산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억 3,050만 원이 감액된 35억 4,976만 원입니다. 평택항 물동량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금 8억 원과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을 위한 시설비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평택항 친수공간 운영비 4억 8,960만 원과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해면과 내수면의 치어방류 사업비 4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청년 정책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2,973만 원이 감액된 158억 2,854만 원입니다.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되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43억 725만 원과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월세 및 대출 이자 지원금 5억 8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천만남 이용권 사업비 9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일자리 경제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2,085만 원이 감액된 202억 7,900만 원입니다. 시민 일자리 제공을 위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 5개의 사업에 34억 9,338만 원과 일자리 센터 운영에 8억 3,118만 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평택 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가맹점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에 4억 6,130만 원과 지역 앞에 할인 판매를 위한 보전금 1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4억 1,749만 원, 마을 기업 육성 등 8개의 사회적 경제 국도비 사업을 위해 5억 500만 원, 서민경제협력기금 전출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세정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53만 원이 증액된 14억 3,455만 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일반 운영비 등 5억 3,119만 원과 개별 주택가격 조사 산정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4억 1,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징수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102만 원이 증액된 4억 3,691만 원입니다. 체납액 징수 관리에 따른 일반 운영비 등 2억 6,771만 원과 세외 수입 증대 및 체납 최소화 유지를 위한 일반 운영비 및 포상금 등으로 1억 1,0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전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사항을 심사하는 점을 고려하시어 소관부서 예산안 등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육가원칙에 따라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윤아 위. 같은 상임위 소속이 아니라서 이런 자리에서만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저도 빛의 속도로 빠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꺼집니다. 네. 그 기획항만 경제실 2026년도 이제 본예산 세우시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큰 틀에서 이런 자리가 아니면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뭐 예산 삭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보다는 큰 틀에서 저는 몇 가지 좀 여러분들께 건의 내지는 기본적인 지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좀 배포를 해주셨어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재정계획 서를 좀 잠깐 좀 들여다 봤었는데 그 궁금한 부분이 이제 세입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 부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저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게 2026년도에 3조 3천억을 지금 잡으셨어요. 세입을. 맞죠? 그래서 2027년도 3조 2,900억, 2028년도 3조 2,700억, 2029년도 3조, 2030년도 3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 2.2%입니다. 세입이. 5년 동안 계속 줄어드는 거죠. 특별회계가 일부 좀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기금이 이제 22.4%로 많이 줄어듭니다. 2026년도에 4,547억에서 1,650억으로 이제 급격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한 반 이상이 지금 줄어드는데 이건 이제 뭐 청사나 이런 뭐 청사 건립기금 뭐 이런 걸로 빠져나가서 이제 일부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를 차치하더라도 이 세입 예산 규모가 5년 동안에 연평균 2.2%씩 빠진다. 그래서 결국 한 10% 정도가 빠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시 차원에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라든지 또 이 지금 예상하는 재정 규모가 맞는 건지 좀 이 자리에서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소하는 그 주된 내용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도시개발사업 채비지 매각 수입이 이제 30년까지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원유자 부담금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27년 이후에는 감소 추세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전체 세입이 좀 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그 청사 권리기금이나 이런 대규모 사업에 지출되는 기금 사항이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역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대응이라고 하는 여건 내에서는 이제 효율적인 재원관리 여건을 강화하는 영역을 좀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일반 시민분들은 잘 모르시는 그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5년 동안에 연평균 2.2%, 한 10% 정도가 세입 규모가 줄어든다, 재정 규모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시 차원에서 대책을 잘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이 세입 관련 그 예산 추계가 이게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세우십니까? 징수과입니까?
징수과에서는 어떤 근거로 이런 그 세입 규모를 예측을 하고 추정을 하십니까? 징수과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세입 그 관연도 부분 컨트롤 타워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세입 관리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전 부서에 그 세입 추계를 요구를 해서 그거를 이제 기획예산과 쪽으로 이제 넘겨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이런 좀 예산 추계를 하실 때 이제 징수과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뭐 세무 관련이라든지 이런 쪽 국세청이나 이런 데하고 이제 뭐 연동해서 예측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예산 추계하실 때 그렇죠. 예산 추계하실 때 투자사나 이런 뭐 경제 관련 그 전문회사하고도 기본적으로 논의를 하십니까? 그쪽에서 자료를 혹시 받아보시는 게 있습니까? 이제 도에서 그 경제 전망이나 이런 그 도에서 예, 그런 게 일부 지자체 그래도 뭐 한 100만 넘는 이런 지자체에서는 경제 관련 그 단체나 투자 신탁사나 뭐 이런 데서 자료를 많이 받는다 경기 예측을 하고 기본적인 어떤 그 뭐 지방세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 문제에 대해서 그런 데서 자문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예, 그냥 알겠습니다. 경기도 자료나 일반적인 그 국세청 자료나 뭐 이런 건 뭐 당연한 기본적인 데이터이긴 하지만 그런 일반 민간 경제 전문 기관의 자문도 충분히 받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립니다. 그 지방채 관련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재정 계획서에 있는 겁니다. 2025년 10월 말 현재 2,211억 지방채 발행 현액이 맞습니까? 네, 금년 기준액으로 2,211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뭐 정확하게 뭐 법적으로 이렇게 제재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 기본 예산의 한 8% 선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 2026년도 예산을 2조 4천 몇백억을 8% 해보면 딱 이 지방채 발행 수준밖에 안 나와요. 2,300억 정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2026년도에 모산, 은실 40억, 60억 하는 게 딱 맥시멈 딱 맞추신 거네요. 그렇게 지금- 보면 되죠.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행안부에서 권고되는 거는 8% 이내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대출 지방채 이제 발행한 거하고 앞으로 상환하는 거 이런 거 고려해서 그 8% 기준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 상환액이 얼마예요? 전체 거 다 말씀이십니까? 네, 2026년도에 지방채를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270억 정도. 270억. 신규 발행 계획이 489억, 490억이에요. 그러니까 딱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는 지방채 발행을 매년 그냥 행안부 기준 8%를 거의 맞춰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여유가 없어요.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적이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시청사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통합 안정화 기금을 빼서 사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얼마나 우선 금년에는 중기사항에서 이제 표현되고 있는 거하고 금년에 예상하고 있는 건 좀 다른데요. 금년에 편성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건 5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00억이요? 예. 이게 지금 그 2023년도에 투자심사 기준 소요 예산이 평택시청사가 3,066억이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다시 기본 설계를 다시 해보니까 3,460억으로 올랐어요. 396억, 400억 정도가 올랐어요. 뭐
건축비, 뭐 뭐 인건비, 기자재 뭐 해서 400억 정도가 올랐는데 불과 2년 만에 400억의 그 건축비가 상승분이 있어요. 이게 다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사정이야 있겠지만 2년만 빨리 했어도 400억을 절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건립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박물관도 있고 창의체험관도 있고 계속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조차도 복한위에서 일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조차도 지금 뭐 금액이 1,000억도 안 되는데 두 개에서 1,000억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비 상승분 뭐 이런 거 따지면 100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예산 지금 기획부서에서는 이런 거 철저하게 관리 감독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게 정책 위반이 됐으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 너무 늘어진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거 동의하십니까, 실장님? 예, 동의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우리 지자체가 운영을 좀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도 우리 뭐 최진구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뭐 적극적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하신 덕분에 저희도 앞으로 이 기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지방 중기 재정 계획 저희가 요거는 앞으로 요 계획대로 좀 착실하게 기금이 여러 재정이 좀 건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평가에 기반한 예산 편성 및 재정 관리 사업. 이 성과 등급 이제 재정 평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좀 이따 잠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성과 등급 할당 및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의 예산 삭감 철저히 관리하자라고 여러분들께서 계획서를 내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제대로 예산 편성이 잘 되고 있는지는 굉장히 의문이 되고 있어요. 잠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세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새 건의를 하는 겁니다. 건의. 2026년도 본 예산이 2조 4,283억 편성을 했어요. 전년 대비 31억 감소해서 0.12% 감소가 확정이 됐는데 앞으로도 좀 확정이 돼야 되겠죠. 이제 우리 심의를 하면 이 본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서 언론 보도 자료가 많이 나갔죠. 그렇죠. 보도 자료 많이 내셨죠. 저희가 낸 건 아니고 이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네. 이제 요구된 내용들을 언론사별로 이제 보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모 신문에 보면 우리 이제 검색 포털 사이트에 보면 우리 평택시 2026년도 예산을 이야기를 하면서 전년 대비 0.12% 감소했다. 뭐 수원일보 뭐 이런 데서 경인신문 전년 대비 31억 감소. 뭐 데일리언 뉴스에서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이런 표현을 안 쓴다라고 합니다. 증액이 됐거나 감소가 됐거나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왜? 시민분들이 혼돈이 오기 때문에 잘 안 쓴다라고 합니다. 뭐 화성 같은데 굉장히 우리보다 한 1조 몇천억이 더 예산 편성하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가 총액이 증가가 됐어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다 증가가 됐는데 이런 증가 감소에 대해서 언급이 보도자료에서 없었다라고 합니다. 뭐 안산도 그렇고 김포, 성남, 안양 다 우리처럼 감소된 데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한 증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언급을 안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게 이제 그 정확한 예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31억이 감소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시민분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지금 갖고 계세요. 우리 평택시가 한참 잘 나가다가 이게 뭐지? 늘어나지 못하고 왜 줄어들지? 이런 막연한
이제 불안감도 있고 지역 사회에 끼치는 뭐 경제, 사회, 문화적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침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평택시가 뭐 나서서 이런 침체 분위기를 조장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분석을 뭐 해볼 것도 없겠지만 지금 일반 회계 같은 경우에는 2.69%가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회계가 3,458억 중에서 577억이 감액이 편성이 됐어요. 14.2%. 이거를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왜? 지금 577억이 그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해서 감액이 됐는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우리 시민분들이 체감하는 그런 그 예산 상황하고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577억이 왜 줄었습니까? 배수지공사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131억. 그렇죠? 가재지구 용수공급시설 12억. 뭐 얼마 안 되고. 고덕용수 건설공사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616억이 감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도 없고 세출도 없는 거죠. 그렇죠? 세입도 없고 세출도 없고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금액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맞습니다. 아니라는 얘기죠. 예, 예. 그런데 이런 상황을 시민분들이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31억이 감액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이번 심의가 통과가 되면 이 얼마가 더 감액이 될지 모르지만 심의가 끝나서 그럼 감액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일반 회계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네. 그 의원님들 좋은 말씀 고맙고요. 감사드리고 끝나고 나서 의회 끝나고 나서 네.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언론 보도를 좀 긍정적으로 좀 밝은 그렇죠. 방향으로 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언론 그게 보도를 좋을 것 내겠습니다. 같다는 네. 예, 건의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큰 틀에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체 예산 중에 자체 사업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 평택시가 이건 뭐 전부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뭐 44.75%인데 9,319억 정도 지금 자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체 사업이요? 최사업. 순수 자체 사업. 이제 거기 중에서 행정운영경비나 재무활동비 빼고서 6,300억 정도. 그렇죠. 6,340억.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30.48%. 그 보조금 사업 비율이 몇 프로 나옵니까? 도의보조가 55%, 한 1조 1,506억 정도 지금. 그렇죠. 네, 50. 그 지금 자체 사업 비율을 보면 2024년도 3년 전보다도 그 자체 사업 비율이 줄었어요. 1.59%가 줄었습니다. 순수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율 예산이. 그 보조 사업 비율은 오히려 또 늘었습니다. 2024년도 54.8%에서 2026년도 54.98%로 0.18%가 증가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 지금 다른 지자체 사례가 어떤 줄 아십니까 혹시? 다른 지자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뭐 저만 중요할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지자체 파악해 보신 거 있으세요? 이 자체 사업 비율이 높다는 거는 시민분들의 예산 집행 만족도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즉 과천시 같은 경우가 2025년도에 자체 사업 비율이 57.69%예요. 거기는 우리랑 사실 비교를 할 수 없죠. 인구수가 먼저 적으니까. 그런데 지방재정 통합 공개 시스템 자료를 들춰보면 성남시 같은 경우가
49.22%예요. 50%에 육박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표현하긴 그렇지만 2010년도 그 당시 시장으로 취임하신 분이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지불유예를 선언하면서 예산 전면 재조정을 다 했죠. 그래서 정말 필요 없는 예산들, 속된 말로 쓸데없는 예산들 다 갈아엎고 다 갈아치우고 새롭게 예산 편성해서 지금은 우리 경기도에서 과천시 다음으로 많은 자체 사업 예산 비율을 확보하고 있는 도시가 됐더라. 경기 데이터 드림이라는 데도 보면 성남시가 1위예요. 약간씩은 틀린데 여기도 42.4%.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우리 평택시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체 사업 비중이 그 경기 데이터 드림 데이터를 보면 31.8%로 해서 10위예요. 31개 시군에서 10위. 떨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어떤 여지가 없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이터 타 지자체 그 재정 데이터를 좀 저희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좀 전에 기획과장, 예산과장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재정 그 운영이 저희 이제 건전하게 운영을 하려고 목표를 잡고 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5년간 여러 가지 청사를 포함해서 시설을 건립하는 데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저희도 자체 사업 비율을 좀 높여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복지나 여러 가지 주민 편익 시설 저희가 그 국도비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좀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좀 구상할 것 같습니다. 그때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좀 세밀하게 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내년도에 이제 새로운 자치단체장님이 이제 부임을 하시면 정말 대대적인 사업 구조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또 어떤 뭐 예산 절감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런 또 노력 속에서 시민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도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좀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타 지자체에도 사례 분석을 해봐도 나오지만 자체 사업 비율은 50% 이상으로 높일 수 있게끔 부단한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보조 사업 비율 굉장히 얽매이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 얽매이는 이런 경기도나 중앙정부에 얽매이는 이런 보조 사업 비율 자체도 지금 50%가 훨씬 넘지 않습니까? 반 이상이 지금 넘는데 이 부분도 30%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는 어떤 자구책을 자꾸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일부 실국소에서는 본인들의 어떠한 사업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조금 사업을 지나치게 많이 중앙정부에 신청하는 경우도 간혹 캐치가 많이 되더라. 이런 부분도 기획실에서 통제를 좀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세 번째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 의한 투명한 예산 편성. 좀 아까 지방재정계획서 잠깐 언급도 드렸지만 이거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거 매년 지금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도의 사업 성과를 2025년도에 평가를 했죠. 예. 그렇죠? 전체 다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 2억 원 이상 투자 사업이라든지 공연, 축제,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금년 25년도에는 24년도 거에서 30개 부서에서 55건을 좀 측정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매우 55개 사업 중에 매우 우수가 6개, 우수 8개, 보통 11개, 미흡 12개, 매우 미흡 17개. 미흡 12개, 매우 미흡 17개에 대한 예산 편성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수많은 부서께 지금 다 있는데 2026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2024년도 그 결과를 가지고서 사실은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 적절하게 반영을 했는지 여부를 한번 여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안 됐죠. 네,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게 이해상관이 있는 조직이나 단체들이 있어서 이게 쉽게 막 거론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무슨 축제가 보면 뭐 매우 미흡한데도 오히려 증액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간혹 가다가 아주 매우 우수한 그런 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또 감액이 된 경우도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방재정 계획이라든지 그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한 재정평가 그 어떤 기준을 과연 충족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성남시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재정평가를 하겠다라고 이런 조직이나 단체에 통보를 하고 실제 매우 미흡이나 미흡 평가 결과가 나오면 다음 연도에 예산 반영 안 하겠다, 예산 삭감하겠다라고 통보를 하셔야죠. 해서 어떤 자구책을 만들어야지.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한데도 증액을 해줘? 이 말이 돼? 이런 거죠. 여기 상황이 이 전체적인 뭐 예산을 다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엇을 갖고 이 예산을 책정을 했느냐? 그런 평가가 무슨 의미가 필요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시장님? 예, 적극 공감합니다. 오늘 공감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예, 좀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 예산 기조 자체가 그렇게 뭐 절망이 밝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말한 그런 부분에서 좀 예산을 좀 절감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단체나 보조 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좀 그런 편차가 생긴 것 같은데요. 보다 명확한 좀 기준을 만들어서 매뉴얼을 하고 평가하기 전에 분명히 매우 미흡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일몰 시키겠다, 사업비를 그렇죠. 몇 프로 삭감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또 이런 반복되는 내용이 질문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에 좀 저희가 철저히 또 왜 기하도록 의회 쪽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에서 이렇게 뭐 자꾸 지적도 하고 또 뭐 속된 말로 막 지저대야 여러분들께서도 명분이 있다는 거죠. 대외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그래서 이런 어떤 평가 결과에 의한 정말 평가 자체가 미흡하거나 아주 매우 미흡한 거는 뭐 사업 종료를 한다든지 재검토를 한다든지 완전 삭감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매우 우수한 사업 평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얼마든지 증액을 시켜주겠다라는 대외적인 메시지를 공표해 주는 게 저는 맞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가능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네, 맞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욕 먹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시정 시책 기획관리 무선 마이크는 15만 원이면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죠? 150만 원이죠? 아닙니다. 이 15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걸 아무도 지적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그 위에 교육비도 오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5만 원인데 이상하다.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면 됐죠. 상임위 삭감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여쭤볼 것 같아서 몇 가지 여쭤보고 저기 하겠습니다. 그 규제개혁, 적극행정 체계 구축, 160만 원 삭감했어요. 홍보물 제작. 예. 저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위원회별로 뭐 8대 초반기에도 좀 그런 예산 삭감이 있어가지고 좀 일부 문제가 됐었는데 소위 얘기하는 가지치기 삭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인 유보율 같은 것도 지금 삭감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가지치기 삭감은. 이거 왜 160만 원 삭감했다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의원님들 판단해서 해주신 것 같고요. 홍보 물품 예.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예. 포상금 하나 이건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편성 및 재정 관리에서 예산 절감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1,000만 원. 이 예산 절감 기여자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그 안건별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기여도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타 지자체에서 시행이 안 됐거나 아니면 그 어떤 특수 목적 여건에서 파생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청구액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여자는 전체 공직자입니까? 일반 시민도 대상이 됩니까? 일반 시민도 됩니다. 됩니까? 저도 신청해 보겠습니다. 평택항 그림 그리기 여기가 삭감이 됐어요? 아닙니다. 그 9천만 원은 예. 금년에 예산 이제 편성 요청을 드린 거고요. 실제 예산 편성은 5천만 원 동일합니다. 아, 동일한 건가요? 네. 여기 관용 차량이 한 대분이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맞습니까? 네, 저희가 산출 근거를 아, 차량을 한 대를 더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협의 사항이었습니까? 협의 사항이었어요? 삭감 내용이. 아, 상임위하고. 저희가 사실 산출을 한 대를 더 5기 산출했습니다. 5기 한 거예요. 예. 네. 그 항만수산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삭감액이 제일 많아요. 기획항만실에서 네. 비율적으로 44.36%가 삭감이 됐는데 여기도 보면 좀 삭감이 좀 일부 있습니다. 이거 괜찮습니까? 52페이지 이거 해면 수산자원 조성 사업 이거 1억 삭감했어요. 이거 네. 삭감해도 좀 문제 없습니까? 저희가 인근 화성이나 당진시도 전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타시군에 비례해서 뭐 저희가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제일 적은데 하더라도 뭐 금년 수준하고 동일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렇게 삭감하면 도비는 반납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도비 반납. 네. 외래어종 수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무슨 우술이 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예산 삭감이 가능한 겁니까? 외래어종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이 감소됐는데 도에서 사업 계획을 그렇게 이제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이게 지금 도비 매칭 사업인데 우리가 예산 삭감을 하는데 요구액이 2억 1,140만 원인데 우술이 띄고 1,140만 원만을 예산 삭감하는 게 해도 상관없습니까? 이렇게 우술이 띄어도 뭐 크게 저는 이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청년 정책 지원센터 운영 여기 신규 사업이 많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청년 지원센터 말씀하시는 청- 거죠? 아니 청년 지원 관련 예산이 네. 많이 신규 사업이 많이 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선은 신규 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중소기업 채용과 관련된 사업이 국비 보조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이 일몰이 되면서 저희가 신규 사업을 하나 계획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청년 지원센터에 보면 예산이 좀 늘었는데 살펴보면 그 누수에 따른 방수 사업이 8,8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네, 여기 청년 지원센터가 자가죠? 자가. 저희 시 건물입니다. 시 그러니까 자가죠, 자가. 네네. 이게 몇 평이나 되죠? 바닥 면적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 전체 면적은 뭐 843평방미터긴 한데 바닥 면적은 이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수 비용이 좀 과다하지 않는가라는데 혹시 과장님 살펴보셨어요? 이런 거? 그 설계 내역 산출 근거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었는데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정식 설계로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계약 금액 산정하는 것보다는 좀 금액이 증액이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무비가 기준표에 있는 거에 의해서 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 이제 철거비도 있고 폐기물 처리 비용도 포함이 되다 보니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사업비보다는 좀 많은 것처럼 좀 보여집니다. 뭐 일일이 뭐 따지지는 않겠지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비용 지출 대비해서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 청년 모임 활동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1,500만 원. 이거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지원을 하실 예정이세요? 100만 원씩 그냥 이렇게 다 통장으로 다 입금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이런 걸? 청년 지원센터에서 그전에도 동아리 활동 모임에 대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그 운영 계획에 대한 어쨌든 전체적인 심사를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청년 모임 활동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저희가 이거를 수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서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뭐 동아리 활동 같은 거 지원하시는 건 좋은데 네. 이게 나중에 뭐 결과 보고서 어떻게 봤습니까? 성과 보고에 대한 건 저희가 매년 활동 결과 보고를 통해서도 이제 현장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성과에 대한 분석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삭감도 일부 된 것 같습니다. 팝업 스토어 운영 사업 같은 건 주민 참여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무슨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제 플리마켓 형식으로 운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이제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저희가 관내 청년 창업자들하고 의논을 해서 어떤 내용으로 운영을 할 건지 계획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나눴고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올해 팝업 스토어 행사를 개최를 했는데 그 내용들이 저희가 일부 좀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서 새롭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반영은 됐지만 청년들이 우리 시에서 가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 창업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창업자들의 로컬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어서 이게 이제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됐지만 반영이 돼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을 길게 하시는 거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을 예결위에서 살리고 싶으신 욕구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 경제과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그만하려고 합니다. 사회적 경제에 관련 예산이 상당히 감액이 됐어요. 도 내시가 가내시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도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 장애인 관련 또 이런 뭐 사회적 경제 좀 취약계층에 관한 예산이 일단은 좀 많이 감액이 돼서 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 이런 부분에도
일자리 경제과로 이 부서가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좀 관심을 가지고 추경에 이런 좀 감액된 예산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도비 보조 사업 부분이 많이 좀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추경 때 아마 또 다시 도에서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